평생 진짜 시나몬롤을 한 입도 먹어본 적이 없고 친구들과의 멋진 이탈리아 저녁 식사는 모두 사기였고 제대로 된 밀크쉐이크는 먹어본 적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생 전체가 거짓말인 것처럼 느껴지시죠?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제가 그 모든 거짓말을 폭로할 테니까요. 슈퍼마켓에서 가짜 시저 샐러드를 판매하는 방법과 지금까지 먹어본 유일한 진짜 음식이 왜 색소가 가득한 레드벨벳 케이크였는지 끝까지 지켜보세요. 으깬 완두콩 좋아하시나요? 아니요. 어렸을 때 엄마가 이 늪 같은 슬러리를 먹게 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하지만 전 땅콩버터가 좋아요. 이 두 가지는 서로 관련이 있어요. 땅콩은 사실 견과류가 아니라 콩과 식물입니다. 진짜 견과류가 들어있지 않고 버터로 간주할 유제품도 아닌데 왜 땅콩버터라고 부르는 걸까요? 아무도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다른 견과류 기반 스프레드형 페이스트와 비슷한 질감 때문인 것 같네요. 시저 샐러드의 주요 구성 요소는 아마도 드레싱일 겁니다. 올리브오일, 달걀, 레몬즙, 우스터 소스 등 다양한 재료가 들어가요. 그런데 가장 말하기 어려운 세 가지 말은 사랑해, 미안해, 우스터 소스죠. 죄송해요. 제가 너무 흥분했네요. 많은 상점과 심지어 레스토랑에서도 마요네즈와 기타 예상치 못한 재료를 넣기 때문에 슈퍼마켓 시저 샐러드는 사기라고 말씀드린 것뿐이에요. 출처요? 그냥 절 믿으세요. 양식장에서 키운 연어는 보통 트와일라잇의 주인공들처럼 하얗게 보이지만 반짝이진 않습니다. 연어의 껍질 때문이에요. 전 연어예요. 죄송해요. 그냥 가시죠. 사람들은 보통 뱀파이어나 창백한 연어 모두 믿지 않아요. 연어에게 신뢰할 수 있는 붉은 분홍빛을 주기 위해 교활한 양식업자들은 연어 사료에 색소화합물을 첨가해서 야생 연어의 색을 모방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야생에서 연어는 새우와 해조류에서 상징적인 색조를 얻지만 양식장에서 자란 연어는 사료에 카로티노이드를 첨가해서 색을 더 짙게 하기도 합니다. 슈퍼마켓의 많은 고급 페스토는 알라 제노베제라고 표시되어 있어 제노바산이며 이탈리아식 노나 레시피를 사용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제조업체는 페스토를 더 걸쭉하게 만들기 위해 약간의 추가 재료를 넣기도 해요. 뭐 좋아요. 이 소스에 설탕이 더 들어간 건 이해하지만 대나무 섬유질은요? 제가 판다를 좋아하긴 하지만 그건 아니죠. 얼마 전 미국 기자들이 뉴욕과 LA의 스시집 25곳을 방문해 우리가 지불한 만큼의 스시를 실제로 받고 있는지 확인했어요. 그들은 유명 인사들의 단골집과 동네 가게를 모두 방문해서 초밥을 주문하고 샘플을 모은 다음 DNA 검사를 위해 실험실로 보냈습니다. 만약 그게 TV쇼였다면 결과는 이렇게 들렸을 거예요. 당신은 아버지가 아닙니다. 문제는 샘플의 68%가 그들이 주장한 것과는 다른 값싼 생선인 경우가 많았다는 거예요. 뉴욕에서 흰다랑어는 대개 에스콜라로 밝혀졌는데 입안에서의 좋은 뒷맛 대신 두 번째 비상사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전락어라고도 불립니다. 이 생선은 일본과 이탈리아에서는 금지되어 있지만 미국에서는 완전히 합법이에요. 와사비의 경우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스시 레스토랑에서 제공되는 와사비의 95%는 모조품이에요. 네, 고급스러운 일본 전통 재료 대신 양고추냉이, 겨자가루, 옥수수 전분, 녹색 식용색소를 싸게 섞어 만든 거예요. 레스토랑에서는 진짜 와사비 페이스트의 휘발성 화합물이 몇 분 안에 분해된다고 주장하지만 저는 왠지 그들이 비용을 최적화하고 싶어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드네요. 슈퍼마켓에서 구입하는 사과가 어린아이라면 걷기 시작할 때쯤 판매되는 걸 거예요. 시금치와 같은 일부 농산물은 매우 신선하지만 사과는 진열대에 오르기까지 냉장 보관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에서는 보통 8월에서 9월 사이에 사과를 수확해요. 약간 덜 익은 상태에서 수확한 후 화학약품으로 처리하고 맛있죠. 왁스를 칠한 다음 상자에 담아 냉장 창고에 최대 12개월 동안 보관합니다. 미국에서는 평균적으로 슈퍼마켓에서 판매하는 사과는 14개월 된 것이지만 호주와 같은 다른 나라에서는 이보다 조금 더 어려서 10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레드벨벳 케이크는 화학에 관한 거예요. 코코아 파우더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항산화제가 함유되어 있고 이는 pH 수준에 민감합니다. 이 색소는 산과 염기 모두에 반응할 수 있어요. 레시피의 일부인 버터밀크와 식초도 산성입니다. 따라서 이 간단한 반응으로 인해 전체 혼합물이 진한 붉은색조를 띠게 돼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케이크는 밝은 빨간색보다는 젓갈색에 가까운 색조를 띠게 됩니다. 유일한 문제는 대부분의 브랜드가 가공 과정에서 산도를 중화하기 위해 알칼리화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젓갈색을 재현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색을 내기 위해 카카오 파우더가 날 것이어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단골 커피숍에서 파는 케이크에는 인공 식용색소가 가득합니다. 주황색과 노란색으로 미리 포장된 조각을 치즈라고 부르지 마세요. 이는 까망베르, 체다 및 기타 치즈 품종에 대한 모욕일 뿐만 아니라 법적 규정 측면에서도 올바르지 않습니다. FDA에서도 이 제품을 진짜 치즈로 분류하지 않아요. 실제 치즈는 50% 미만으로 함유되어 있고 나머지 성분은 필러와 첨가제입니다. 저는 그 조각들이 치즈 제품이라는 이름을 가질만 하다고 생각해요. 시중에 판매되는 많은 블루베리 제품에는 실제로 블루베리가 전혀 들어있지 않습니다. 대신 설탕, 옥수수 시럽, 인공 향료로 가득 차 있죠. 심지어 켈로그나 제네럴 밀스 같은 대형 브랜드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여전히 진짜 좋은 제품들이 많이 있어요. 진짜 블루베리가 들어있는지 성분표를 확인하시고 블루베리 파이에 넣을 수 있는 최고의 재료는 바로 치아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보라색 당근을 정상화해볼까요? 예전에는 보라색 당근이 일반적이었어요. 네덜란드의 재배자들이 채소 실험을 시작하면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달콤한 주황색 당근이 탄생했어요. 네덜란드는 오렌지 즙의 주황색처럼 자국의 색을 잘 드러내는 당근을 개발하는 임무를 수행 중이었습니다. 네덜란드의 당근 육종 노력은 성과를 거두었고 곧 보라색과 노란색 품종을 밀어내고 주황색 당근이 대세로 떠올랐죠. 매년 구입하는 호박 통조림은 진짜 호박이 아니거나 적어도 항상 진짜인 건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 실제로는 스쿼시예요. FDA는 식품 라벨에 호박과 스쿼시를 구분하는 데 신경 쓰지 않기 때문에 기업들은 더 맛있고 크기가 작은 스쿼시를 선호해요. 미국에는 안전한 음용과 질병 예방을 위해 우유 제품의 등급 분류 및 가공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주마다 이러한 규정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고 캘리포니아에서는 생우유를 판매할 수 있지만 플로리다나 일리노이주에서는 판매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좋아하는 밀크쉐이크가 유지방이 너무 많거나 적으면 합법적인 밀크쉐이크가 아닐 수도 있어요. 맥도날드에서 밀크쉐이크가 아닌 쉐이크만 판매하는 이유는 소프트 아이스크림 믹스로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데어리퀸은 아이스크림의 상징인 분리자들을 판매하지만 엄밀히 말해 아이스크림을 판매하지 않는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FDA의 규정에 따르면 아이스크림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일정량의 유지방이 함유되어야 해요. 데어리퀸의 소프트 아이스크림은 유지방 함량이 5%에 불과해 이에 미치지 못해요. 그들은 냉동 간식에 소프트 아이스크림이라는 용어를 좀 사용해 봤네요. 시나몬롤에 진짜 계피가 전혀 들어있지 않다는 건 거짓말입니다. 많은 상업용 시나몬롤은 개수나무라고 불리는 덜 비싼 계피 품종을 사용하는데 이는 진짜 계피종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포토벨로 버섯은 독특한 유형의 버섯이 아니라 크기가 더 커지도록 허용된 성숙한 크레미니 버섯입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나이 차이만 있어요. 추러스가 멕시코 음식이라는 믿음은 또 다른 음식 오해입니다. 추러스의 기원은 여전히 미스테리이며 누가 이 인기 과자를 발명했는지에 대한 다양한 주장이 있어요. 스페인 양치기, 포르투갈 선원 또는 중국인이 발명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떤 집단이 최초 발명가인지 확인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일부 트러플 오일에는 실제로 진짜 트러플이 들어있지만 시중에서 판매하는 대부분의 트러플 오일은 복잡한 이름의 합성 물질을 대신 사용해요. 기본적으로 진짜 트러플의 맛과 향을 모방하기 때문에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트러플 오일을 만들 수 있습니다.